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 RTU. 구독자님께서 RTU에 대해서 조금 이걸 소재로 이제 컨텐츠를 다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RTU에 지금 참전해 있는 선수들 중에 제가 이제 스탯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어떤 선수의 성향이나 또 선수의 역사를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유지수 선수, 유수영 선수밖에 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국내 경기는 뭐 즐겨보지만 UFC나 뭐 다른 어떤 월드복싱만큼이나 근데 제가 리뷰를 잘 안 하고 꺼려 하는 이유는요. 어쨌든 국내 선수들은 어찌 보면은 한 가족이잖아요. 약간 좀 거짓말 좀 더 보태면 이제 같은 편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편이다 보니 이 사람들의 어떤 경기를 리뷰하다 보면은 물론 제가 뭐 격투기 뭐 선수도 아니고 물론 일개 그냥 유튜버이지만은 이 사람들의 좋은 점과 하고 또 이긴 사람 있으면 진 사람 있잖아요. 그럼 진 사람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은 저도 이런 격투기 리뷰를 지금은 이제 살며시 하고 있지만은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컨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방송 프로그램 이런 데에서 살며시 발을 담그면서 참전을 해봤던 적이 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평가를 받았을 때 잘한다 소리 들으면 물론 좋겠지만은 참가한 선수들 중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을 제가 조금은 알기 때문에 조금 이제 꺼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조금씩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요청을 하다 보니 최근에 이제 성명준 선수님과 김중우님의 이제 이런 그 경기 리뷰도 얄팍하게 하게 됐었고, 이제 로드 투 FC도 이제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국내 뭐 블랙컴뱃이라든지 이런 경기 결과 다 보는데도 조금 이제 컨텐츠를 안 다루는 이유가 이래서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선수하고 또 뭐 결과적인 부분도 이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유수영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경기를 리뷰하기 일전에 제가 이제 월드복싱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차무식 말고요. 이제 우식 선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타이슨 퓨리 전적에 대해서 제가 좀 잘못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 그 일무가 있거든요. 타이슨 퓨리가. 일무는 이제 일무 1패가 있는데 그 사람 전적 최초로다가 일무는 디온테 와일더하고 이제 일무고 그 다음에 1패는 1패는 이제 우식이랑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일무를 은간호하고 이제 일무였다라고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일무, 비긴 거는 디온테 와일더라는 부분을 이제 수정하고, 제가 조금 이제 이 부분에 애매까리해서 약간 애매까리하게 이야기한 부분 너무 죄송하고요. 하고 또 우식이도 앤서니 조슈아하고 1, 2차전 했으니까 총 2경기 했는데 2경기 다 압도적이게 이겼어요. 근데 저는 1차전만 한 걸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죄송하다라는 부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막 이게 마치 막 나라를 제가 팔아먹은 것처럼 막 상노무 새끼, 막 격알못 호로 새끼, 막 진짜 이런 욕은 좀 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라고 제가 영상을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란 말 일절 안 하잖아요, 제가. 그 이유는 볼 사람 보고 말 사람 뒤로 가기 눌러라 라는 어떤 취지인 거죠. You know what I'm saying? 그래서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메시지를 제가 참조했고요. 이제 유수영 선수를 제가 이제 알기까지는 전에 이제 언더 단체나 유수영 선수가 이제 루키 시절일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블랙 컴뱃 이런 프로 오디션이나 블랙 컴뱃 경기 그리고 블랙 컴뱃에서도 유수영 선수가 극강이고 잘하고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하고 또 이제 출석률도 좋잖아요. 뭐 다쳐가지고 경기를 빠진다거나 어떤 이런 기복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단체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점이겠죠. 하고 또 이 사람이 막 통통 튀는 자기 주관이 강하고 그런 성격이 아닌 것처럼 제가 팬 입장에서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체에서 키워주기에 또 데리고 있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선수이시고 굉장히 유지수처럼 별명처럼 유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로드 FC를 간다라고 했었을 때 유수영 선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마이크웍이 너무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블랙 컴뱃에서도 실제로 마이크웍이 그렇게 세진 않았고 말빨로다가 막 상대를 어떤 정신적으로 교란하고 경기 중에도 뭐 말빨로다가 뭐 좀 그걸 페이스를 이제 말리게 하는 어떤 그런 전술보다도 실력 대 실력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증명해왔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유수영 선수가 마이크워크 부분 이런 부분들도 근데 UFC에서는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의 스타성에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찬성 선수도 옛날에는 올곧게 경기와 실력으로만 이제 루키 시절 때 막 조제알도 타이틀전 할 때까지만 해도
되게 신사적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서처럼 겸손하게 상대 존대해주면서의 어떤 경기 준비, 인터뷰, 개최 이런 거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부 들어서는 이렇게 해서는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가 없구나. 좀 더 내가 도발을 하고 이게 진심이 아니더라도 경기 중에는 뭔가 이입을 하고 어떤 가상의 서사라도 써야겠다라는 부분에 되게 공격적이게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찬성 선수가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야만이 이목을 끌고 UFC에서도 이 사람들을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그리거 따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보면은. 그치만은 진짜는 이제 진짜를 알아보는 법이라고 맥그리거의 어떤 말투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따라할 수는 따라한다라고 해도 아무래도 맥그리거의 짜치는 느낌이 많이 들죠. 따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치만은 맥그리거 같이 이렇게 마이크 웍이 좋거나 메이웨더 같이 마이크 웍이 좋거나 한데 실력까지 입혀버리면은 정말 금삼천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더욱더 이제 인플루언서 중에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유지수 선수님의 감히 어떤 단점을 이야기를 하자라고 한다면 마이크 웍이 좀 아직까지는 약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겸손하고 되게 또 피부도 하얗시고 제가 또 동양적인 얼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시안 스타일의 이런 페이스를.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뭔가 좀 이렇게 좀 귀염상이거든요. 물론 실제로 보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겠지만은 굉장히 약간 귀염상이란 말이에요. 피부도 하얗시고. 그리고 유지수 선수님께서 블랙컴뱃에서 제가 전에 어떤 단체에서 경기하는 거는 못 봤어요. 나이자 FC의 타이틀전, 그 다음에 타이틀 방어전 하는 것까지는 제가 다 챙겨봤는데 주로 이제 블랙컴뱃에서 해왔던 어떤 퍼포먼스, 무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봐왔는데 압도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잡히면 끝납니다. 진짜로. 그거 잡히면은 못 일어납니다. 상대가.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좀 경합을 벌였던 그나마 선수라고 한다면은 나이자 FC의 1차 타이틀 방어전 때 유지수 선수가 졌거든요. 그 진 것도 유지수 선수가 그 원정 그라운드에 가가지고 이제 떠가지고 심판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레프리라든지 다 그 상대 중동편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수 선수가 엄청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하게 됐었고 로블로가 나왔는데도 휴식 시간도 거의 주지 않고 계속 경기를 재개하게 되고 아니면은 실격패로 이렇게 하게끔 하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런 오피셜한 공식적인 룰을 따르지 않은 어떤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는데 유지수 선수도 굉장히 고배를 많이 맛봤고 뭐라 해야 될까 힘든 구석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경기도 유지수 선수가 좋은 어떤 룰의 환경과 좋은 어떤 공정한 심판과 규정 하에 경기를 했었다면은 이겼을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블랙컴뱃에서의 유지수 선수를 어쨌든 컨텐츠에서의 어떤 이런 마이크웍이나 또 약간 좀 수위가 높은 도발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막 유지수 다 잡는다, 막 유지수 막 유지수 나와라고 이게 막 도발해서 실제로 이제 경기를 붙여보면은 유지수 선수한테 다른 어떤 스탯은 유지수 선수보다 우월한 사람들이 많더라도 유지수 선수가 주짓수라든지 레슬링 쪽의 어떤 스탯을 블랙컴뱃 넘어와서부터 뭔가 합입 느낌으로다가 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모티브를 잡고 그냥 아예 파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강점이자 하고 또 경기를 안정적이고 내가 안 다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좀 또 UFC에서 가서도 상성이나 그 다음에 내가 롱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로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지수 선수의 테이크다운을 막기도 국내 선수나 특히 블랙컴뱃 단체에서 막을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었고 눌려 있으면은 거의 못 벗어났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었습니다, 진짜로. 거의 이제 합입이었어요. 한국 합입이었어요. 그래서 합입을 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등장할 때 합입이 쓰는 이제 그 털모자도 항상 쓰고 오시는 것 같았고 수염 기르시고 하는 것도 약간 합입을 약간 모티브로 이제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합입을 따라하는 거니 짜치는 거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제 패더급 챔피언인 토프리아도 뭐 맥그리거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맥그리거의 어떤 마케팅 방법이나 그 다음에 맥그리거가 걸어왔던 어떤 길이나 멘탈리티나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어떤 운동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보고 배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셔노말리도 마찬가지고 셔노말리의 마이크웍이나 마케팅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플레이 스타일이 맥그리거가 옛날 맥그리거 전성기 때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사이즈만 길고 경량급이다 뿐이지. 그래서 이런 어떤 모방은 저는 창조의 어머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눌려 있을 때 그리고 또 유지수 선수가 레슬링의 어떤 공격적인 부분만 강한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디펜스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로드 투 FC 이번 경기 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유지수 선수는 저는 블랙컴뱃 할 때부터도 검정님께서도 이 이야기 했잖아요. 유지수 선수는 UFC에 도전할 거고 UFC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혹시 떨어지더라도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다듬어서 언젠가는 UFC에 갈 것 같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서도 그래도 이제 중상위권은 넉넉하게 이렇게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떠오르는 이제 UFC의 기대주 중에 이정영 선수하고 그 다음에 이 유지수 선수를 저는 경량급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두 분 다 엄청 탄탄하세요. 스타일은 물론 틀려요. 근데 이정영 선수하고 체급은 틀리지만 단면적으로 이제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정영 선수는 맞으면서 또 맞는 것들을 즐기면서 상대가 이제 자기한테 타격을 해서 때렸을 때의 그 빈틈을 노려서 타격을 이어가고 거기서의 어떤 타격가 위주의 스타일이 강해요. 물론 주짓수도 강하고 그래플링 수비 공방정도 강합니다. 이정용 선수 올라운드긴 하지만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타격적으로 이제 풀어가요. 타격가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지수 선수는 아예 레슬러예요. 예. 예전에는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타격을 지금도 많이 다듬어졌고 타격을 이 옛날 블랙컴뱃 초창기 경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잘하는데 이 타격도 레슬링으로 가기 위한 길일 뿐이지 타격으로 주로 경기를 푸는 모습은 제가 못 봤거든요. 다 셋업이에요. 그냥 합의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그 테크트리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나마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봐왔던 경기 중에 제일 쟁쟁하다고 느낌을 줬던 사람은 예전에 로드 투 UFC를 도전했었고 로드 FC 에서 챔피언을 먹었었던 김민우 선수님 있잖아요. 코리안 모아이. 그 선수랑 경기할 때 굉장히 제가 기대해서 봤었고 이제 그 경기를 이제 업로드 되자마자 진짜 바로 달려가서 봤었고 그 경기 내용이 너무 실해서 이제 봤었는데 마지막 끝의 결과가 너무 아쉬웠었죠. 유지수 선수가 진 게 아니라 로블로로 맞았는데 김민우 선수가 회복을 못 해가지고 경기가 무승부로 이제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웠다. 왜냐면 이거 엄대음으로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엄청난 타격 인데 사이즈와 근력과 완력까지 장착한 김민우 선수를 유지수 선수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저는 둘 다 팬이라서 누구를 응원하진 않았어요. 근데 누가 더 강한가가 저는 이제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민우 선수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나 레슬링도 너한테 충분히 비벼진다. 너가 테이크다운 한 거 나한테 소용없다. 근데 사이즈 엄청 길고 실제로도 이 사람도 관리가 엄청나고 이 사람은 운동하고 그 다음에 형제 그러니까 자기 형님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뭐 훈련 휴식, 진짜 운동에 관련된 사이클 말고는 이 사람은 일생에,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어떤 일상에 아무것도 없나 보구나라고 할 정도로 운동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엄청 강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김민우 선수도 그때 떠오르는 별이어서 UFC 가게 되면은 패더급이나 이런 벤턴급에서 활약을 엄청 잘하겠다라고 엄청 국내에서 기대를 많이 모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감량하는 과정에서 탈수가 일어나가지고 기권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정확할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아쉬웠었어요. 전 그때부터 이제 김민우 선수를 이제 눈여겨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탈수가 안 되고 끝까지 이제 끝까지 최종 결과를 졌든 이겼든 끝까지 그 토너먼트에서 결과를 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당사자인 김민우 선수가 물론 더 아쉬웠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사람도 엄청 쟁쟁하다. 그래서 이 둘이가 경기 서사를 쓰고 경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기간이 좀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김민우 선수 이야기를 왜 유지수 선수인 컨텐츠에서 많이 하냐면요. 제일 그나마 유지수 선수를 고립시켰습니다. 유지수 선수를 제일 당황시키겠어요. 하고 또 유지수 선수가 그 극강의 레슬링과 그래플링이 김민우 선수한테는 안 먹혔어요. 근데 유지수 선수의 타격도 김민우 선수한테 또 먹혀요. 예. 그러니까 서로의 필살기가 안 통하는데 그러면서 비비면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달리고 있었는데 그 후반 라운드에서 이제 로블로가 당하면서 딱 힘이 확 빠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다시 잡히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라도 유지수 선수가 가게 되면은 진짜로 아예 단체가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경기가 없을 것이고 김민우 선수님의 향후 행방이 다시 그분도 UFC를 목표로 경기를 두는 건지 아니면은 저는 그러니까
국내 단체에서의 어떤 멋을 찾아서 내려오신 건지는 제가 그 의중은 몰라요. 근데 이런 경기는 진짜 국내 거의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진짜 PPV 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예상을 때리자면은 진짜 황인수 선수와 명현만 선수 경기만큼이나 경량급 선수 중에는 실력 대 실력, 그 다음에 역사 레거시 중에 레거시가 경기를 한 거기 때문에 경량급 그 두 분을 무시할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진짜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둘이 이제 맞붙었는데 진짜 빈틈이 없는 선수들이 붙여놓으니까는 빈틈이 서로 보이고, 레슬링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레슬링이 안 먹히게 되고, 타격을 잘하는 사람이 반대로 레슬러한테 타격이 들어가고 타격이 다이고, 이런 부분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경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일 고착시켰던 사람은 유지수 선수가 유지수 선수를 김민우 선수가 이제 고착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과가 안 나와서 아쉽지만요. 그래서 로드FC에서 쟁쟁하던 선수와 지금 경기를 하게 됐어요. 노세 쇼웨이입니다. 노세 쇼웨이. 상대가 노세하다 해서 노세는 아니고요. 성이 이제 노세고, 이제 이제 이름이 이제 쇼웨이예요. 그래갖고 이제 경기를 하게 됐죠. 이 사람 스타일은 이제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이제 경기를 쭉 봤는데, 이분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유지수 선수가 이제 물론 로드 투 UFC가 UFC 가기 전 이제 종착역이고, 그 다음에 국내 단체 선수들보다 훨씬 센 사람들이 많은 곳이 저는 로드 투 FC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이. 근데 UFC에서 뛰고 있는 현역들보다는 좀 못 미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하프앤 하프매요. 예, 그런 느낌인데 떴는데, 저는 얼마나 당황했냐면은, 유지수 선수가 그라운드가 극강이니 국내에서 거의 빈틈을 보여준 적이 없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이 피지컬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조금 유지수 선수보다 떠바리가 조금 약한 느낌이었었어요. 예. 유지수 선수는 굉장히 작지만 단단하잖아요. 또 피지컬이 두껍고 코어통도 두껍고, 그래서 부딪혔는데 이 사람이 더 유지수 선수보다 태클 시도를 많이 하고 오히려 그라운드를 두려워하지를 않더라고요. 물론 유지수 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겠지만, 이 사람 레슬러고 레슬링의 최강인 거 아는데도 이 사람이 더 그라운드에 자신감을 더 많이 느낀 느낌을 많이 들었고, 테이크다운으로 유지수 선수를 많이 깔았어요. 예. 눌러놓기가 힘들었을 뿐이지 많이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계속 둘 다 타격 공방전은 거의 없었어요. 진짜 둘 다 타격을 까는 거는 다 셋업이었고, 둘 다 어쨌든 바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경기 전략을 짜온 것 같아요. 하고 또 주 특기인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이제 유수영 선수는 레슬링 스타일의 그래플링 느낌이고, 그 다음에 노세쇼웨이는 주짓수를 바탕으로 하는, 깔아놓고 때리고 요런다라기보다 눌러놓고 관절기나 이제 서브미션을 노리는 그런 어떤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위협적이고, 뭔가 타격으로 해가지고 막 유지수 선수를 그러기 시키고 뭔가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선수더라고요. 발이 꼬여 있으면 발로 거는 어떤 주짓수 옵션이라든지, 팔이 놀고 있으면 팔로 거는 주짓수 옵션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분 1초가 깔려서 둘이 붙어서 스크램블 상황이 있으면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심지어 다 어떤 기술을 걸었는데, 노세 쇼웨이가,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예. 노세 쇼웨이가 너무 이제 그 기술들이 다 안 들어가니까는 막 다 걸었어요, 기술을. 뭐 진짜 발로도 꺾어보고 팔로도 꺾어보고 했는데 안 걸리니까는 발가락을 손으로 잡아다가 꺾어버리더라고요. 그거 보고도, 그러다가 아파서 탭 치면은 그것도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식적인 어떤 오피셜한 기술이 아니지만은, 야, 이런 어떤 근성과 이런 편법, 치팅 같은 기술들도 있다는 게 너무 이제 대단하더라고요. 둘이 이제 육구 자세로, 좀 이제 성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육구 자세로 이제 노세 쇼웨이의 발을 보고 있었고, 노세 쇼웨이도 유지수 선수의 발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둘 다 이제 서로 어떤 기술들을 걸어도 다 양쪽에서 수비가 되다 보니까는 노세 쇼웨이가 유지수 선수의 발이 보였거든요. 그 발을 잡더만이만 발가락 5개를 잡더니 꺾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유지수 선수가 그걸 당연히 또 풀어내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들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보이는 게 재밌고, 야, 이러면서도 서브미션을 노리는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었고,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만약에 유지수 선수가 이제 UFC에 현역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선수들을 유지수 선수의 현재 피지컬로는 누를 수도 있고, 눌러놓으면 못 일어나게 할 수 있고, 눌러놓고 때릴 수도 있고, 눌러놓고 서브미션도 걸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완력과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타격 셋업과 이런 것들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노세 쇼웨이도 보면 굉장히 슬림하고 뭔가 벤턴급에서도 뭔가 꽉 채워진 느낌은 아니거든요. 각 체급마다 이 체급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꽉 차고 피지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라이트급에서 따지면 마이클 챈들러가 있을 거고, 또 코너 맥그리거가 패드급에 뛸 때는 코너 맥그리거가 그랬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미들급에서 누가 있을까요? 그 저 뭐야, 그 쿠바 선수, 쿠바 레슬러 선수, 그런 선수들이 있듯이 각 체급마다 이 체급이 맞나 싶을 정도로 리게인 잘해가지고 좀 뻥튀기 된 사람들이 있는데, 노세쇼에는 굉장히 슬림했는데도 완력, 그 다음에 파워, 근지구력 이런 것들이 유수영 선수하고 엄대엄이었어요. 예. 그래서 유수영 선수가 이 사람을 눌러놓지도 못했고,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하더라도 뽑히기도 했고, 맺혀지기도 했고, 그리고 많이 넘어졌습니다. 유수영 선수가. 예. 디펜스가 좋은데도. 그러다 보니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유지수 선수가 만약에 이제 현역으로 진짜 어떤 랭커, 넘버링까지 이제 올라갈 거면은, 간다면은, 완력과 그 다음에 진짜 어떤 근지구력이나 파워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예. 진짜, 왜냐면은 이렇게 도전하는 일본 선수 노세 쇼웨이가 굉장히 슬림한 사람인데도 유지수 선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보니, 유스 선수의 이런 보완점들이 많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냥 일반인 팬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하고, 그 UFC 아저씨 분이 그 다음에 또 바이퍼님께서 세컨으로 와줬어요. 근데 UFC 아저씨님이 이제 경기 조립을 보이스로 계속 해주거든요. 근데 유수영 선수님하고 핏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하고 또 로드 투 UFC가 관중이 많이 없고 어쨌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소음이 적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잘 전달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전을 중간중간에 정말 하고 메시지가 주옥같이 잘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FC 아저씨하고 유수영 선수님이 세컨으로 해서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좀 합이 잘 맞는 것 같고, 성적도 잘 나오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세 쇼웨이를 3라운드 판정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좀 유수영 선수도 좀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었고, 노세 쇼웨이도 못한 게 아니었었어요. 예. 그리고 타격적으로 막 둘 다 그로기가 되고 이런 상황 없었고, 전부 그라운드였습니다. 다 바닥에서 다 경기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다 클린치한 상황에서, 다 붙어서 타이트한 상황에서 경기가 이루어진 것에서 이제 판정이 된 거라서, 유수영 선수가 국내에서는 거의 진짜 합의비잖아요. 다 갖고 놀고 찌그러뜨리고 눌러놓고 진짜 바닥 청소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여기서도 노세쇼웨이한테도 본인이 바닥 청소 당하기도 하고, 바닥 청소하고 끌고 찌그러뜨리고 찌그림 당하고 하더라. 그래서 본 어떤 이제 현역 선수들하고 이제 실제로 UFC에 입성해서 하게 되면은 더 강하고 더 완력 좋고, 같은 체급인데도 실제로 진짜 체구나 이런 거는 유수영 선수하고 비슷할지언정 진짜 파워라든지 완력이라든지 찌그러뜨리는 거라든지 테이크다운이라든지 스피드라든지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렇게 보완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또 이정용 선수, 김민우 선수 이런 타격가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어떤 종합격 투기를 봤었을 때 롱런 했던 선수들 있잖아요. 나이를 많이 먹고 하고 또 은퇴할 때까지도 뭔가 기량이 안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하고 했던 사람들, 조르주 생피에르, 하빕 누르 마그메노프, 다니엘 코미어 등등 보면은 다 그래플러였어요. 다 그래플러에. 다 그래플러였습니다. 그래플러들이 어쨌든 본인이 좀 덜 맞고 붙어서 그 다음에 타격, 자기 몸에 받는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본인이 이제 안정적이게 경기를 끌어갈 수 있는 플랜을 짜는 어떤 그 스타일러잖아요. 근데 이제 타격가들은 본인들이 많이 맞는단 말이에요. 본인이 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맞고, 복싱하고는 틀리거든요.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피하는데, 타격 같은 부분은 로우킥을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을 수밖에 없고, 미들킥을 내주면은 뭐 거기서 뭐 카운터 테이크다운이 나오고 하면서 어쨌든 리스크를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리스크가 적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레슬러분들이 그래도 내구도라든지 이런 면을 많이 챙길 수가 있지 않는가. 왜냐면 붙어버리기 때문에 들 맞기도 하고, 본인이 또 이제 못 때리게 이제 눌러놓기도 하고, 이제 팔이나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해버리기 때문에 롱런 했던 선수들하고 에이징 커브라든지 기량이 확 떨어져가지고, 토니 퍼거슨, 찰스 올리베이라, 코너 맥그리거 이런 사람들 보면 다 타격가였단 말이에요. 예. 정창선 선수도. 근데 이 사람들 됐었을 때 보면은 커리어가 확 꺾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가들은 많이 맞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경기 스타일 자체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맞아야지 또 본인이 그 빈틈을 이용해서 또 공격이 들어가고 하는 어떤 구조인데, 그래플러 분들은 이제 붙어서 상대를 누르고 못 때리게 아예 근접전에서 맞는 거는 파워가 안 실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맞아도 데미지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대한 내구도도 챙기고 경기도 안정적이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정영 선수라든지 이런 김민우 선수라든지 이런 타격가 분들보다는 UFC에서 오래 롱런하고 또 요즘 선수들 중에 각 체급별로 챔피언 하고 있는 뭐 존 존스, 그 다음에 대부분이 예전에는 스트라이커가 많았잖아요. 코너 맥그리고 뭐 조지 알도 이랬는데 지금은 각 체급별로 챔피언이나 그 다음에 랭킹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사람들 다 그래플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요즘 트렌드가 그래플러 극강인 사람들이 많이 좀 살아남는 판이 UFC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약간 패러다임 제시한 사람이 다니엘 코미어, 마카체프, 약간 하빕, 그러니까 하빕, 조르즈 생피에르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수 선수님의 타격은 약간 셋업 잡기 위한 느낌으로다가 깔아주고 그걸로 이제 교란하고 이제 결국에는 레슬링으로 풀어가는 그런 주 베이스의 이제 어떤 이런 경기 스타일들이 UFC에도 잘 먹힐 것 같고, 이게 계속 다듬어지면은 진짜 벤턴급의 합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는데, 물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국내 단체나 또 이제 국내 단체에 있어서 뭔가 좀 점수가 후하지 않는 어떤 네티즌 분들이나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은 저를 또 많이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전 되게 이렇게 혹평을 많이 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같이 어쨌든 국내 선수가 더 나은 그림을 위해서 이제 스텝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응원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하고, 또 이런 응원들이 전달돼서 그 선수가 또 기량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드 투 UFC 뭐 기원빈 선수분, 또 박현성 선수 등등 뭐 이렇게 참가한 선수들이 제가 많다라고 들었는데 다 몰라요. 그 선수들의 경기들을 얄팍하게 챙겨봤지만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유지수 선수만큼의 이렇게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지수 선수만 이렇게 단일로다가 다뤄봤습니다. 다음 경기 때도 이제 또 튀어나오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See you.